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현재 서울 중부 지역에선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가 있는 상암동 지역에도 상당히 굵은 빗줄기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지성 폭우가 내리는 지역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폭우가 내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런 걸 좀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매년 여름마다 폭우는 내리고 폭우가 내리면 거의 예외 없이 물난리가 나고 이건 계절의 변화처럼 반복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반복되게 놔둬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준비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란 생각인데요. 우리는 언제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4.13 총선 때 이 연령별 투표율이 발표가 됐어요, 선관위. 이게 맨날 이 출구조사, 엑시트폴, 그거에 관해서 보통 많이 예측을 하는데, 자, 20대 투표율이 20대 총선의 판도를 갈랐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측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20대 열망, 혹은 그 분노가 20대 총선 판도를 이제 뒤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중앙선관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20대 총선의 연령별 지역별 이제 투표율을 발표를 했는데, 전국 선거인 명부에서 그 1,448개 투표구에 436만 5천여 명을 무작위 추출을 했고요. 이 사전투표와 그 재국민투표는 그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20대 투표율 52.7%였습니다. 네, 1996년 15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예. 이는 그 4년 전인 그 19대 그 총선 때보다는 11.2%포인트나 높은 것이고요. 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직후에 실시됐던 그 17대 총선 때보다도 8%포인트 이 높은 것입니다. 이 30대 투표율도 그 50.5%, 이 19대 총선 때보다 그 5%포인트 이제 높았고요. 이 19세 투표율은 53.6%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40대 투표율 54.3%로 이 19세와 그 20, 30세대보다는 그 높았지만 19대에 비교하면 1.7%포인트 이제 그 증가하는데 그쳤죠? 예, 제가 이제 지난 학기죠. 벌써 이제 방학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강의를 제가 3과목을 하는데 그 3과목 학생들이 한 480명 돼요. 다 합하면. 네. 480명 중에 사전 투표한 애들이 예? 그렇죠. 3분의 1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역시 그 예측대로 이렇게 투표들을 많이 했네요. 50대와 60대 투표율은 근데 낮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낮긴 낮았지만 그 당초 분석보다 이렇게 많이 낮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은 그 68.7%로 이 19대 때보다도 0.1%포인트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대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50대의 그 투표율만 그 60.8%, 이 19대 때의 그 60.4%에 비해서 그 1.6%포인트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20대 총선은 이 20대와 그 30대의 그 높은 투표율, 50대의 그 약간 떨어진 투표율, 50대가 이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꽤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대 그 총선 판도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특히
특히 그 20대 여성들의 높은 투표율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20대 전반 여성 투표율은 그 19대 그 총선 때 그 40.4%에서 54.2%, 무려 13.8%포인트나 올랐고요. 예. 20대 후반 여성의 투표율도 그 37.9%에서 49.8%, 1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전후반 그 여성들 그 투표율은 그 20대 평균 투표율 증가율 11.2%를 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 30대 초반 여성 투표율도 역시 그 41.8%에서 20대에는 그 48.9%로 이 7.1%포인트나 이제 높아지면서 30대 전반의 투표율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높아지는 거는요, 이 분노의 투표가 아니면 상당히 또 해석하는 원인이 뭐냐 해석하기 힘든데, 맞습니다. 물론 뭐 제도적 요인으로 본다면 사전 투표율 뭐 이런 타전 투표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10%포인트 이상씩 높아졌다는 그렇죠. 것은 네, 보통 열기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분노 투표가 가장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와 30대 초반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다음 선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별로는 서고동조 현상도 뭐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17기 그 시도 투표를 보면은 그 전남이 63.7%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 다음이 그 세종, 전북, 광주. 다들 그 서부 벨트죠. 이쪽이 그 60% 이상의 투표를 보였는데, 반면에 동쪽 지역 대구는 54.8%로 그 가장 낮은 투표를 보였고요. 부산도 그 55.4%에 그쳤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그 여권 지지세가 그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현상, 내부에서 발생했던 공천 파동, 네. 이런 것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 비대위가 어제 공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거 하는 게 뭐 개선한 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개선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그 동쪽 지역의 투표율을 앞으로 높일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이 그렇죠. 되는데요. 예.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당대표의 공천 결정 지연을 방지하겠다. 또 그 파벌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그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담은 공천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네,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 우선 그 최고위원회가 그 임의로 공천 후보자 결정을 미룰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그 일정 기간 내에 그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은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말하자면 그 김무성 전 대표의 그 옥새 파동, 뭐 옥령이 나르샤, 뭐 이제 무성이 나르샤, 무성이 나르샤. 이 부분을 이제 그 미연에 맡겠다는 것인데요. 또 그 비례는 그 공천 배제 사유로 그 기존의 그 성범죄나 그 뇌물수수에 대해서 파벌 조장 행위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뭐 예전에 비대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파벌의 파자도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개파의 개자도. 근데 뭐 그거 얘기 끝나자마자 뭐 사무총장 뭐 그만둬라, 누구 그만둬라, 그런 일 발생했는데, 아니 더군다나 파벌 조장 행위는 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응? 글쎄 말이죠. 그 개파 활동의 정의를 이제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파벌 조장 행위가 이것도 뭐 굉장히 막연한 거죠. 당장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도대체 의원들 당내에서 뭐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의가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당대표의 그 공천 지연 결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이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는 이 특정 개파가 공천을 그 좌우한 점은 보지 않고 김 전 대표의 그 행동만 문제 삼는 것, 이래가지고는 과연 될까?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벌 조장 행위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일단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파벌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죠. 아니 그렇죠. 개파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이혼 얘기하지 않으면 이혼율이 떨어집니까? 단어 쓰지 않으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당대표에 출마 선언하는 분들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김용태 의원 만나봤죠. 오늘은 두 번째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는 그때 하도 그 해수부 장관 하실 때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좀 쉬실 줄 알았는데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네요. 그 이유가 뭐세요?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당 안팎의 이 혁신에 대한 강한 요구,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의 적임자다 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핵심이라고 하면 예. 지나친 계파 싸움, 패권 추구, 예. 이런 것이 이제 총선 참패의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나친 계파 싸움은 없어져야 된다. 화합이 필요하다. 화학적 융합을 위한 용광로가 되어줄 당 대표가 필요하다. 예. 이런 이제 열망이 높은데 그 적임자가 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예. 이루어야 하는데 그 역량과 자질 면에서 최적임자가 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정책위 의장 정책상황실장으로 대선 승리 이끌었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선 기획단장을 맡아서 전략, 조직, 정책, 홍보, 인재 영입까지 총괄을 했던 그 경험으로 이제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는데 역량과 자질 면에서 가장 알겠습니다.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새누리당 비대위가 어제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천제도 개선안도 발표하고 뭐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됐던 부분이 뭐냐면 파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리고 네. 파벌 주장 행위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한다. 자, 이러면은 파벌 개파 없어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파라는 것이 이제 생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2007년 대선 당시에 당 후보 결정할 때 이명박 또 박근혜 이런 쪽에 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줄을 섰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친이다, 친박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예. 이제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해체시켜라 이렇게 하기는 이제 어려운 일이죠. 다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추구의 어떤 측면에서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면 바람직한 개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하. 그것이 사익 추구, 패권 추구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미래가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혁신 비대위에서 고심한 끝에 당원 징계 사유에다가 예. 개파 분란 조장 행위를 추가한다. 이런 것도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친박 패권주의가 있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뭐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 할 것 없이 이렇게 개파적인 그런 시각에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모습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게 보였다는 예.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싸움은 보기 싫다 예, 하는 것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패권주의 하면은 아무래도 친박 쪽이 더 패권주의적이 강했느냐 아니면 비박 패권주의였느냐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요. 네, 그건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청원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라는 게 친박계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맏형이 나와서 이게 좀 소위 말해서 화합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출될 당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되고요. 예. 또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당대표여야 하기 때문에 그 최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이걸 친박, 비박, 개파적인 구도에서 이 후보들을 바라보고 뭐 단일화를 이루어내고 추대를 하고 하는 이런 개파적 구도의 프레임,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구도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가 최적임자인가 이런 측면에서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만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께서는 계속 나갈 것이다. 계속 사퇴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 차례 예.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예. 제가 당 대표로서 가장 예.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죠. 예,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모바일 투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모바일 투표는 전체 이제 투표권자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30만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무렵이 휴가철이고 해서 투표율의 저조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여율을 높인다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모바일 투표가 과거에 대리 투표, 집단 투표 등등 여러 문제점을 그건 컨트롤할 수가 없죠.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면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 지도체제 문제는 어떠세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냐 아니면 현행의 집단 지도체제가 유지돼야 되느냐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종전 집단 지도 체제가 문제가 많다, 봉숭아 학당이다 해서 혁신 비대위가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요. 예. 그걸 뭐 최근에 바꿀 만한 충분한 명분 없이 이제 이걸 개파 이익을 위해서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별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전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이라는 것이 단일성. 합의안이라는 것이 이제 이 분리 선출을 하자.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계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새누리당 내에 뚜렷한 대선 후보, 다시 말해서 막강한 대선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다. 예. 이 대선은 시대 정신을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기존의 상식이 파괴되지만은 새로운 것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가지고 있고 한 이런 시대에 이제 신경제를 해야 되고요. 경제가 안팎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세계 경영을 잘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앞에 다가 있는 큰 현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고차원의 지도력, 이런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가 이번에 되는 분은 이런 시대의 눈빛을 읽고 부합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 새누리당 내년에 정권 재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예, 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라 당내에 여러 잠재 주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 지금 우리 당내에 광역 자치단체장들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외에도 또 인천시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 여러분들 계시고요. 다 있네요. 또 정우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은 김무성 전 대표, 어려워졌다고 보시는군요. 김문수, 네네. 이런 분들도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시대 정신, 알겠습니다. 점에서 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요. 개헌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장 앞장서서 역설해왔던 사람인데요.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누차 주장했던 바와 같이 대통령 책임제를 유지하면서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가는 4년 중임제로 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헌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시 39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비가 오면 차가 많이 막히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 속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곳곳에 사고에 더 정체도 심합니다. 일단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전 시간 강일 부근 3, 4, 5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5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광안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사고 소식입니다. 일단 가좌 부근 일대로는 교통량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부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인천 쪽으로도 인천 요금소부터 가좌까지 8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도로도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금 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양방향 차량 진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차량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현재는 군자교 부근부터 성동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죠. 지금도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 비가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태풍 네파탁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KB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린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제일 많이 내린 데가 계룡시가 212mm, 예. 보은이 196mm, 대전이 179mm, 강원 삼척이 170mm고요. 오늘만 내린 거는요. 오늘은 새벽서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성이 122mm, 의정부가 108mm, 파주가 101mm 정도. 그러니까 경기 북부 쪽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죠. 근데 보통 100mm 이상이면 물론 많은 비인데 막 폭우다 그러면 막 300 넘고 이러지 않나요? 그거는 통강 수량을 말하는 거고요. 예. 사실 비 하루에 오는 거. 네, 집중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100mm라고 하더라도 예. 뭐 2-3시간 동안에 100mm가 오면 거의 침수나 범람,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똑같은 200mm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내린다면 시간당 10mm 조금 예, 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땐 침수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장마철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저희들은 강수 집중도라 그러는데 예.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느냐가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쪽으로 예. 거의 시간당 50mm 내린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곳은 아직 이제 날이 밝지 않아서 피해가 짙게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호우특보가 지금도 여전히 발효 중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 거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호우특보가 이제 지금 경보도 네. 일부 지역엔 발령이 됐는데 경보는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일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발령이 되는데 KB웨더 예보센터에서는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100에서 150, 최고 많이 오는 곳은 250mm 이상. 모레까지요? 네네. 서울, 강원 북부. 네,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충청 쪽은 50에서 100, 최고 15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50이 더 내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예전에는 왜 장마 때 오히려 비가 적게 오고 장마가 끝났다 그러니까 막 비 오는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장마 때라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작년과 재작년에 장마가 없었죠. 거의 뭐 가뭄 장마로 장마가 없다 보니까 올 장마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뭐 정상적인 장마 정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최근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장마 때보다는 장마가 끝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가 끝난 이후에 강수량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장마 때보다는 오히려 장마가 끝난 이후에 강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렇군요. 네네. 지금 네파탁이라는 그 태풍이 북상 중인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그 국가태풍센터 예측을 보면은 예.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서 대만 쪽을 지나서 중국 상해 쪽으로 해갖고 그 중국 해안 쪽으로 일단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 유동적일 수 있고요. 일단 그쪽으로 상륙하더라도 바로 그렇다면은 이 경로를 본다면 해상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면은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 정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보다 좀 더 우측으로 틀어서 우리나라로 직접 올라오는 쪽으로 예측하는 그 예보기관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오면 피해는 이제 훨씬 더 크겠죠. 직접 오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 일단 해안에 부딪히면 세력이 좀 약해지더라도 워낙 그 수증기나 이 비구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들어온다면은 지금 현재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상당히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네파탁이라는 태풍이 급이 어떻게 돼요? 현재는 이제 중형급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지금 진로상 쪽으로 보면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전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네네. 올 여름에는 태풍이 몇 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올 여름 일단 라니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태풍 발생 개수는 평균보다 좀 적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름, 그러니까 8월까지죠. 8월까지 중에 현재는 하나 정도, 그다음에 이제 9월 정도에 하나 정도에서 한 2개 정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는 아까도 이제 장마 끝난 다음에 또 많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진짜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내릴까요, 또? 실제로 이제 올 장마 기간.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하순까지가 장마 기간 아닙니까? 예. 그럼 전국 전체 평균 강수를 한 35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보다 많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장마가 끝난 8월, 그다음에 태풍 영향까지 되는 9월 초까지 해서 한 450mm 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날씨는 어떻게 올 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과 재작년이 그 엘니뇨 영향으로 인해서 비도 안 왔고 또 여름도 그렇게 크게 더운 여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엘니뇨가 끝났고 라니냐로 이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평년보다는 무덥고 또 폭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열대야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 휴가 많이 가는 시기가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째 주인데, 그럼 이때는 장마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를 가는 이유가 날씨 때문입니다. 되게 7월 말이면 장마는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확 밀려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휴가 가기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이 산이나 강으로 가서 바다나.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이 넘으면 또다시 대기 불안정에 소나기가 굉장히 자주 내립니다. 호우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장마가 끝나는 7월 말서부터 8월 초, 무더위가 몰려오는 8월 초가 휴가 가기에는 가장 좀 좋은 절이 그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방학을 이때 해가지고 많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제일 좋은 시즌이라서 이때 가는군요. 예, 네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비 피해 많은 분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점검한다거나 축대 붕괴 점검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산사태가 좀 위험이 있거나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가 장마전선에서는 이 천둥 번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제도 그 울산에서 이제 낙뢰리는 화재도 발생을 했는데 예. 이런 낙뢰를 좀 안전한 지대를 피하는 예. 것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장마철엔 노약자분들 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건 간과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 비가 많이 올 때 우산을 쓰면 굉장히 낮게 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